우리가 보통 종목은 실적이 턴된다든지 그 업황이 이제 이렇게 호황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네. 쉽습니다. 그러나 지수 예측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또 단기간 인상된다든지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분쟁이 좀 격화된다든지 뭐 대만하고 이런 부분이 또 격화된다든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 또 어떻게 악화된다든지 좀 해결된다든지 따라서 반응이 지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지수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좀 네. 지수를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은 미국의 0.9 정도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미국이 상승하면은 위로 가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보통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지수는 이렇게 멈추든지 행보해야 되는데 미국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2200에서 현재 2580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갈 거라 보고 그러면 미국 나스닥을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현재 보는 주봉입니다. 그럼 여기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이렇게 저는 항상 공간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금 지수가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2번, 그 다음에 실적.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원래 파월 의장께서 금리 뭐 2번 인상한다. 자, 그럴 때 시장에서는 설마 한 번?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는데 의회 연설을 하면서 2번 확실히 인상한다. 그 모습 딱 바꿨습니다. 네. 그러고 유럽 쪽에서 저번 주 금요일 정도 돼서 또 각 나라에 어떤 나라에서 한 2군데 3군데에서 빅스텝 0.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금리 인상하네. 그리고 혹시 또 미국도 2번 인상한다면은 또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네. 이렇게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약간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제가 볼 때는 금리 부분은 2번 인상한다고 못을 박았지만은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는 저는 악재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2번 인상하더라도 그것이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사실 안 줍니다. 그럼 2번 기승사실화 된다 보고 그럼 하나는 이제 실적인데 현재 제가 보니까 나스닥 또 S&P 500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금리가 2번 인상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 된다면은 제가 볼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최고점이네요. 예,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을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재 나스닥 보면 약간 한 번 음봉이 나왔잖아요. 저봉에서. 네. 그러면 이 매물대가 별로 없고 만약에 실적이 조금만 따라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S&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 오늘 보면은 현재 2580 자, 이렇게 금요일날 밀리고 오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올란 거는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서 이제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그래서 지수도 보면 이렇게 자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하고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안 나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최악의 경우는 2550 아니면 2600이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돌파 놓으면서 2700을 향해서 갈 거라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이렇게 현재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쉽게 안 끊긴다면은 지수는 하락이 별로 없다. 그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그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갈 정도로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나스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그 AI 쪽에 또 새로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반도체 이런 데 좀 따라주고, 다른 데 실적이 따라준다면은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4인이 사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이 살 때 또 주가 우리 종합지수에 비해서 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좀 고민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AI 쪽에 새로운 어떤 수요가 창출되고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 예를 들어 자동차 또 다른 데 이렇게 계속 매출이 생기던 거에서 다시 AI 쪽에서 매출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호황적으로 간다면은 저는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앞에 고점을 넘어갈 걸까 봅니다. 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겠나. 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하이닉스 월봉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월봉.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넘어갈 거라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 매수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또 혹시 몰려있던 사람들도 좀 추가 매수해도 되고 그냥 기다리면은 또 물린 사람도 아예 기다리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것은 AI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기존의 제품에서 또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따블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이닉스도 보면 지금 3개월 하더라도 1,100만 주 샀잖아요. 네. 기관도 많이 사고. 그렇구나. 예,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보면은 약 6개월만 이렇게 찍어보면은 한 1억 7천만 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잖아요. 외국인이 엄청 사네요. 살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여기서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번같이 2,400, 2,500 또 이렇게 오지 안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조금 좀 편안하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위고 SK하이닉스가 3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흐름이 앞으로 좋다고 하면 나름 받쳐준다고 하면 그 다른 개별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고 그다음에 시총이 삼성전자 한 20% 정도 이렇게 전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예, 그래서 삼성전자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리더가 공기가 프로 깃발 들고 따라오면은 등대불 비추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보고 가듯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많고 큰 하락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단지 이제 업종에서 좀 어떤 업종에서 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하락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항상 매일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만약 현재 운용자금이 한 100 정도 있다면은 조금 더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금 2,500 밑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네. 이건 2,500 후반, 2,500 후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는 주식을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즉 말하면 경기 침체는 쉽게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돼서 이렇게 진짜 오면은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또 중국에서 어떤 각국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내서 또 아니면 금리가 빨리 또 인하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막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실적만 뒷받침된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예측이 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는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고, 근데 아까 나스닥 차트 보여주실 때 열린 공간이 있다고 하셨고,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말하긴 하지만 그런 거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이거는 다 감당 가능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열린 공간에 나스닥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꽉 이렇게 저항이 있다면은 저항이 있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실적만
좀 이렇게 따라둔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뭐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네. 그냥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갈 수 그렇죠. 미국도 정부에서 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이렇게 좀 빨리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보양책을 낸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 또 예, 자동차도 증권사에서 괜찮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 예. 흐름 한번. 자, 자동차 섹터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좀 급등하다가 약간의 뭐 또 매출은 정상적인데 또 보조금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있다 보니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자동차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지수가 위로 있고 이 종목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매출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계속 또 단기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역시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지가 되고 이렇게 위로 현재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찍으면은 외국인들 500만 주, 또 기관 한 200만 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로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차 또 부품주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소형 부품주들은 좀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 현대글로비스, 뭐 또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도 같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조선주도 한번 볼까요? 네. 조선주도 우리가 많이 지금 제가 차 앞에서 조선주를 좋다 몇 번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이다. 그죠? 네. 그 거의 15년인가 거의 막 눌려 있었다고 이제 깨어난다고. 예, 맞습니다. 예. 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조선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적자를 많이 보다가 그리고 계약을 많이 해왔고 그 당시 덤핑으로 계약을 많이 했다가 거의 적자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LNG선 이제 고부가치 배를 많이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만든 흑자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다 1분기 때 흑자를 돌리고 현대미포조선 적자가 나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흑자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얼마나 들어갔어? 저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은 뭐 내년 초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주 특징이 우리가 제조처럼 뭐 영업이익이 뭐 0.5%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납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선주는 앞으로 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종목이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좀 올랐지만은 삼성중공업 정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이 종목도 많이 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주.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괜찮으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회사 실적하고 이런 거 큰 문제는 없어요. 점점 제가 볼 때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늘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월봉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100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그럼 이 종목 가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바닥권 요 부분에서 또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된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서 빨리 수익 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그냥 배당 받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생각하면은 이 종목도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요 앞에 고점 100만 원 돌파 논다 봅니다. 이건 이제 시간 한 2년, 3년 걸리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든지 또 보유자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한 76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도 한 50%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엄청 크죠. 50%는 안 되더라도 한 3, 40%. 한 2년 갖고 있어서 3, 40%. 한 3년. 이 종목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점점 매출이 많이 나고 수익도 계속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 3년 갖고 있는데 한 3, 40%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 받고 뭐 전혀 회사가 점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키움증권을 제가 사용하는데 화면 번호는 0919입니다. 네. 항상 내가 종목, 관심 종목, 또 매매하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 화면을 항상 찍어봅니다. 네. 찍어보고 여기에 보면 매출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1조 1000억, 1조 5천억, 작년에 3조, 1조 5천억, 작년에 3조.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여기 컨센시스라고 여기 보면은 대표님 발음 좀 해주세요. 컨센서스. 제가 발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올해 매출이 작년에 3조에서 올해 3조 4천억. 그리고 여기 또 되네요. 작년에 7천억, 7,900 남았잖아요. 올해 8천억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내 보유 종목이 매출이 준다든지 단기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차트가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 이렇게 되면 손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확 상승으로 가지 않는 한 거의 하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고 하면은 좀 내가 보유 종목 또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현재 뭐 특별히 매출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 이렇게 그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셀 업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부품주보다는 저는 셀 업체를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뭐 마찬가지고 어떤 중소형 뭐 큰 회사라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들이 완성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그게 하락도 잘 안 오고 크게 상승도 안 하지만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그런 부품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가도 또 장기적으로 매출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주봉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적으로는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위로 간다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도 뭐 밀리면은 추가 매수 또 보유자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앞에 고점을 넘어가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막 2차 전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양극재 쪽에서 예. 이게 약간 슈퍼을 같은 느낌으로 예. 그 배터리 셀 업체랑 협상력에 있어서 양극재 쪽이 좀 유리하다 하는데 예. 그런 게 좀 있더라도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셀이 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때 대기업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저쪽이 뭐 기술력이 있고 또 경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가도 잘 쳐주고 하지만은 네. 장기적으로서는 또 자기들 또 이렇게 부품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다른 또 경쟁업체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업을 입장에서 회사가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LG 화학이 또 있잖아요. 예. LG 화학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즘에 LG 화학이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양극재 주식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또 보면은 항상 사이클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화학 업종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데는 기름값 오르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어떤 경우 나눠지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LG 화학 같은 경우도 사이클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차트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받고 위로 가지 않겠나. 이것도 역시 한번 매출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고 매출이 지금 작년에 50조, 올해 63조. 그죠? 그리고 단기 수익은 작년에 2조 1천, 올해 2조 8천억. 이제 1분기 6천억의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럼 현재 실적은 계속 턴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현재 이 부분에 사면은 하반기 때 위로 가지 않겠나. 실적은 작년보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을 꼭 보고 내가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종목을 딱 확인해야 됩니다. 매출 늘고 단기 수익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매출이 그만 매출이 준다든지 단기 수익이 줄면은 매수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하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행주 같은 경우는 보통 리포트가 분기별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각 증권사마다
리포터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 수급, 실적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 종목도 역시 매출이 작년에 20조, 올해 약 24조, 그리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조, 올해 추정치는 이제 2조 1천억, 1분기에 5천억,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만큼만 하고 실제 그만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좀 아직 이런 종목 굳이 뭐 보유자 같으면 가지고 있고 매수할 필요가 없죠. 이런 종목. 그래요. 네, 이런 종목 굳이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특별히 이렇게 좋게 늘어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만 한 거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당기순이도 많이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위아래 지수에 따라서 위아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종목 매수하기가 좀 쉽죠.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렇게 주봉은 이렇게 오르고, 자, 많이 올라온 이유는 배터리 자회사를 많이 가야 했습니다. 2차전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좀 많이 받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좀 특징이 그렇습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들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엄청 파네요. 그렇게 6개월 보면은 기관 외국인 많이 팔았죠. 그다음 또 3개월도 이렇게 팔고 개인만 지금 한 900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달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기관이 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즉, 2차 전지, 이제 이렇게 부품주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와서는 이제 기관들이 사주잖아요. 네. 자, 기관들도 보니까, 2차 전지 자회사들이 진짜 괜찮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요때 올라올 때 보면은 뭐 포스코, 푸츠엠 사고 몇 개 종목 있잖아요. 네.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이 앞에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화면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이 화면을 보고 판단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항상 이걸 꼭 봐야 됩니다. 네. 그 매출은 보면은 작년에 보면 84조, 올해 83조. 그렇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3조 5천억, 올해 3조 4천억. 네. 그게 실적은 좀 이렇게 그만그만 하잖아요. 네. 그러나 2차 이제 자회사 쪽에서 워낙 시총이 많이 크고 그쪽에서 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하면은 저는 위로 갈 거다. 이게 위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은 그만그만 자회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요 부분에 한 매수도 괜찮지 않나.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약간 눌러줄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10개 기업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뭐 삼성 SDI 정도 빼면은 다른 거는 길게 보면은 예. 나름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좀 봤을 때 장기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반기까지 좀 이렇게 사볼 수 있는 섹터는 제가 자동차, 네. 예, 기아, 현대차, 자동차, 또 부품주, 네. 그 다음에 조선주, 네. 조선주 실적에 지금 현재 턴되기 때문에 조선주, 그 다음에 자 LG전자도 저는 좋게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LG전자는 회사가 좀 달라진 것이 옛날에 항상 또 손실 적자 누출 때 했던 이렇게 스마트폰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전장, 가전도 하지만은 자동차, 전장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 거기서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봉은, 일봉은 이렇지만은 주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장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위에 물린다 하더라도 보유, 또 수익 나는 분도 보유.
혹시 뭐 약간 이렇게 좀 눌러줄 때 추가 매수해도 신규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2,580 지수가 네. 자, 이 정도에서는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좀 좋게 본다. 아.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오히려 찬스지 않겠나. 그래서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그냥 2,900까지. 자, 왜 이 종목이 좋게 보냐 하면은 항상 6월달 되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안 되고 맨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종목은 항상 편입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됩니다. 원래 그러면은 외국계 큰 펀드 자금이 약 우리나라에도 8% 들어와야 되는데 네. MSCI 지수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 공매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을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제 만족한다면 내년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번에 6월 달에 이제 그게 불발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하니까 좀 좋은 멘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입된다면은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은 다른데 지수가 한 4,000에서 한 5,000 정도 간다는. 왜냐하면은 5%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모든 종목에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2배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000, 3,000, 2,000, 3,000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결국 돌파가 안 오는 이유는 그런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올해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내년 아니면 후년 정도는 이렇게 편입되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 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 공매도가 풀리면 진짜 그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미국에서 어떤 학자들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공매도를 눌러가지고 주가가 절대로 공매도 해태해서 상승할 것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할 것도 하락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매도 눌러도 가잖아요. 네. 그리고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매도 세력하고 몇 번 붙어가지고 다 공매도 세력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주가에 영향 안 주니까 자꾸 개인들은 공매도 이렇게 하는데 공매도도 또 장점은 또 거품을 이렇게 제거해 주잖아요. 만약 하나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 종목에서 10배 이렇게 5배 올라온 종목 많잖아요. 거기에 물린 사람들 개인들 너무 많잖아요. 테마주에 지금 물려가지고 50%, 80% 손실난 종목 많잖아요. 만약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그런 종목 절대 없죠. 그냥 바로 누르니까 그렇게 바이오주에서 10배, 5배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신라젠 이런 건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신라젠 15만 원 산 피해는 개인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꼭 공매도 안 하더라도 위치만 알아도 내가 그 자리에 안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한번 공부해보면 된다. 제가 실제 매도 기법에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은 실제 매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래도 또 관심 갖는 게 2차 전지니까요. 2차 전지 한번 주요 기업들에 대한 차트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개인들이 제일 관심 종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조사해본 거 보니까 50% 정도는 2차 전지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투자자들 반응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일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중요한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항상 대장 어떤 종목이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락하는 게 있고 다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농화성, 뭐 DCC, 스틸 이런 종목은 사실은
2차전지로 편입되어 있지만은 2차 종목이 하지만은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네. 딱 지금은 에코프로 이 종목이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따라서 2차전지가 만약에 에코프로가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고, 만약 여기서 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다시 2차전지는 일단 단기간에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3개월 후, 6개월 후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서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는 앞에 고점을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 물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현재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위로 가나 아래 가나 따라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2차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분들은 이 종목을 보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위로 넘어간다면은, 그것도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서서히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2차전지도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주고, 2차전지가 너무 이렇게 또 무늬만 2차전지가 많습니다. 네. 실제 공장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은 또 실제 언제 질지도 모르고 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만큼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 장기로 가지고 갈 생각은 안 됩니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종목은 좀 이렇게 짧게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꼭 또 특히 자회사가 뭐 2차전지 한다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이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을 2차전지가 이게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매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죽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LNF도 현재 이 종목도 대표적인 회사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차전지는 좀 매수자들은, 보유자들은 좀 관망하고 있고, 또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판단해서 매매하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면은, 에코프로를 보고 대응하면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예. 사는 거.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떤가요?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행보하고 좀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이 종목은 또 이 종목도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종목이 여기를 이렇게 서서히 거래가 약간 터지면서 넘어갈 듯 하면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자세히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래가 더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래가 죽을 때, 거래가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37만 주,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33만 주, 또 50만 주 뭐 이렇게 터졌는데, 이런 종목이 한 2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치가 이게 밑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약간 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게 저점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 종목도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네. 차라리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약간 위쪽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정고점 뚫고요. 완전 뚫기 전이라도 이런 위치에 사는 게 맞고, 현재는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매물대가 있는 데서 거래가 죽는다는 것은 위로 안 가겠다는 뜻이고 하락하겠다, 이렇게 신호로 보면 됩니다. 네. 현재는 약간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고 싶은 사람들은 기다려보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거래량이 한 20만 주 정도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밀립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 첨보가 예. 급락을 했다가 또 좋게 보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예. 첨보는 실적이 안 좋아 이렇게 밀리 있잖아요. 그럼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밀리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은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보통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들은 1조 한 9천억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시총이 좀 큰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펀드 또 이런 데서 이 종목을 잘 분석해서 진짜 저평가가 되었다 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많이 밀렸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예, 수급을 보고 좀 이렇게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수급이 이런 종목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 뭐 실수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한 지금 2만 주, 또 4만 주, 3만 주,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면은 한 1만 주 정도 거래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면 되죠. 현재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업도 막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 같은 것도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차전지는 실적이 잘 이런 거 보고 분석이 안 됩니다. 자,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것을 보면 기업 계획,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보면 이게 매출이 뭐 1,500억, 2,700억, 작년에 3,200억, 올해 3,4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분기는 121억, 그죠? 121억. 그리고 추정치는 현재 보면 372억 돼 있잖아요. 네. 올해 추정치. 네. 그럼 현재 시총이 1조 9천억.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실적은 올해 그만큼만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이 종목 안 하죠. 차라리 그나마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정보 같은 경우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좋아진다면은 기관하고 외국에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공매도도 하기도 하고 매수도 하고 양발을 다 사용하는 매매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매도를 또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법은 제가 이제 당일날 급등했을 때 어떤 종목이 뭐 대행주든 소행주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가 물리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수익 실현 이렇게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거래 터지면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반드시 조정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리 있다 했다 하더라도 또 매도를 못 해갖고 다시 본전 오는 경우 많잖아요. 하락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방법은 그냥 우리가 암기하듯이 외우면 됩니다. 3,3은 9 이렇게 암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매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앞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당일날 예를 들어서 15%, 20%, 25% 급등하면은 대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소행주는 보통 급등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뭐 테마나 일수로, 누수로 급등하기 때문에 거의 3, 4일, 일주일 되면은 제자로 옵니다. 그렇다면은 확률적으로 믿고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행주가 당일날 급등했을 때는 이제 제일 고점에서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 갔다 그 15%에서 한 밀리는 폭이 한 7% 정도, 한 8% 정도 매도하라는 거죠. 그럼 25% 갔다? 그럼 한 18% 매도하라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다시 당일날 25% 올랐다 하더라도 2, 3일 후에는 다시 0% 옵니다. 그게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다 원이 차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루 만에 만약 30%가 올랐을 때 다음날 하루 동안 15%예요? 아니면 2,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만약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럼 상한가 가면 보통 다음날 5%, 10% 뜨가 하잖아요. 그럼 그 10%의 고점에서 이렇게 또 한 7%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거의 한 10% 전후 다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 10%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탁 던지비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는 소행주는 7% 정도. 자, 무거운 종목, 시총이 한 5천억, 뭐 1조. 자,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한 5% 왔을 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원 같은 경우 이렇게 일봉은 이런 종목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현재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은 고점에서 하락폭이 7%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다시 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단일가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단일가에 뭐 이렇게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가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날 2, 3% 떴어. 다시 밀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쭉 가져가서 내일 만약에 5%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2% 밀리면 매도. 자, 그렇게 하면 이 종목을 고점 매도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중에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고점에서 7% 안 밀리면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매도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랐다고 7%, 8% 매도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상한가 간다 25%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역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차트에서 순간적으로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럼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7%가 안 밀렸습니다. 보통 상한가 간 종목은 30%에서 한 25% 이렇게 쭉 밀리면은 이렇게 매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네. 이런 종목은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내일 되면 한 10% 출발합니다. 그럼 던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크로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던지면은 현재 거의 상한가 근처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밀리는 폭이 7% 아니면은 계속 가져갑니다. 이런 종목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종목 같은 사실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7% 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간혹 10개 중에 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동금수 같은 경우도 자, 일봉은 이랬는데 서서히 오를 때 이런 데 던지지 말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가서 여기서 고점에서 한 7% 요 부분에 던지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루니지라는 종목인데 뭐 AI 쪽에 뭐 이렇게 뭐 또 현재 제일 핫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 내가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 여기 고점에서 이 종목 시총도 좀 큽니다. 시총이 현재 약 1조 7천억. 이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고점에서 5% 정도 이렇게 밀리면은 매도.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주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 보면 네페스라는 이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도하냐면은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던질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종목 아침에 특히 이렇게 체일 강도 화면 번호 0122 화면인데 특히 아침에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9시 한 30분. 자, 분해 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시총이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 4천억. 그리고 가격이 또 만원짜리 이상 이렇게 대표님 보면 9시 20분. 체일 강도 200% 이렇게 거의 이제 200%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잖아요. 140에서 이렇게 160 체일 강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점에서 5%또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체일 강도가 180, 자, 180을 이렇게 만들면은 중간에 던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뭐 던진다면은 3시 10분 종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경세미칸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일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런 또 대행주가 체일 강도는 아침부터 한 뭐 30%, 40% 이렇게 뚝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혹시 내가 또 매매를 한다면은 혹시 이렇게 뭐 손절한다면은 좀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종목은 체일 강도로 이렇게 또 30%, 40% 이렇게 아침부터 뚝 떨을 때는 양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님 보면은 체일 강도로 40% 이렇게 떨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빠르게 결정해서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체일 강도가 또 이렇게 180, 200 유지되는 것은 종가까지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건설 같은 이렇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우디에서 한 6조 이렇게 계약건으로 이렇게 13% 출발했던 약간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건 같은 거 제가 단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들은 요 부분에 매도, 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주식 선물도 되고 대주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좀 작은 건 7%, 큰 건 5% 이거는 경험이신 거예요? 경험입니다. 예.
가벼운 종목들은 7% 정도에서 매도하면은 제일 고점 매도되고 또 약간 시총이 큰 종목은 5% 정도 하니까 제가 거의 고점 매도가 된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렇게 응용하면은 충분히 고점 매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막 20, 30% 올랐던 게 0으로 가니까 예. 한 7%에서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런 종목 이렇게 이게 내가 샀다 해서 아침에 7% 8% 갔을 때 던지기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개인들도 수익 낼 때는 좀 최대한 이렇게 크게 내야 되는데 뭐 3, 4%, 5% 이렇게 만족하고 던지는 걸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로 가면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예. 이거 가만히 놔두고 현재까지 가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렇게 뭐 5%, 7% 안 밀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 또 내일 다시 또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밀릴 때 차라리 뭐 이 종목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뭐 5% 이렇게 매도해주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런 확률을 믿고 매도해주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고점에서 5% 정도 빠지면 사람들의 심리상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 또 제가 네. 하나의 또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내 보유 종목이 소형주는 뺍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 2천억, 1천억 이런 거 네. 빼고 또 몇천 원짜리 주가가 몇천 원짜리 빼고 이렇게 고롱 인도같이 시총이 이 종목 크잖아요. 시총이 뭐 한 1조 4천억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수라든지 아니면 누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기관 외국인 양매수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8% 이렇게 그냥 20몇 % 올랐겠죠. 이 종목 시총이 큰 종목이 갑자기 누수와 무슨 테마는 아니고 누수 이렇게 또 제로로 이렇게 네. 이수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당연히 가지고 있다면 아까 내 말했던 매도법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종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뒷날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서 음봉이 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종목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밀려서 약 5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5% 만약에 밀렸으면 던지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 다음날 거래량이 이날 450만 원 터지고 뒷날 140만 원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이런 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10개 중에 한가 있을까 말까 하니까 매도해주고 5만 원 초반대 수량을 늘려서 매수해주라는 거죠. 네. 아니면 이 종목 아예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계없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매도 또 한 15%, 10% 밑에서 수량을 한 10% 늘리라는 거죠. 아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왜 상관이 없어요? 1년, 2년 이렇게 배당도 받고 이제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턴을 믿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이런 종목 고점 매도해주고 다시 재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3,3원 9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이제 급등량이 좀 심한 종목인데 네. 이런 종목도 이렇게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끊기면은 매도.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매도. 네. 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매도. 그리고 기다리면은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한다면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또 10개 중에 한 개 있을 거예요. 아까 하니까 네. 통계를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 같은 경우 봅니다. 고롱 인도하고 하나에어로스하고 뭐 차이가 큰 거 없죠.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단기 일수록 또 실적이 이 회사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뒷날 음봉이 넘어서 거래가 줄잖아요. 네.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줄면서 거래가 줄잖아요. 매도해 주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더 가는 종목은 10개 중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하니까 여기서 매도해 주고 또 이제 현재 이렇게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12만 5천 원. 자,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수량을 15% 이렇게 10%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좋은 매도 자리. 그다음 현대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웨어도 보면 이런 날 다 특징이 다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길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거래가 죽은 상태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평소 때보다 뭐 10배, 5배 터지면서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다시 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 그럼 다시 여기서 수량을 뭐 30% 늘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올라오면 수익이 커지니까 80자리 매도. 그 다음에 하나 옷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날 거래가 죽잖아요. 네.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 이 종목은 약간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매도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자, 대표님 CS 베어링 이 종목을 내가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앞에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현재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내일 만약에 약간 거래가 뒷받침되면서 양봉이 놓으면 네.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음봉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봉 한 7% 나오면 팔고. 아니, 7%까지는 안 밀리도. 근데 음봉이 짧은 음봉이 놓으면은 매도해주면 되죠. 그러면 10개 중에 1개 정도 위로 가는 게 있을까 말까 하니까 통계를 믿고 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000 초반원대 아니 13,500원대 여기서 수량을 또 한 10% 15%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작게 나오면 안 네.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요. 거기서 다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꼬리 부분에 매도 저항이 있고 평소 때 거래량이 50만 주에서인데 500만 주 이렇게 10배가 트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래가 작게 봉이 짧게 논다 하더라도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 갈 가능성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걸 믿고 이렇게 다시 재매수로 노리는 게 맞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피면은 수익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주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대구 백화점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워낙 시총이 작아서 좀 이렇게 분석이 어렵지만 이런 종목도 만약에 음봉이 한두 개 논다면은 다시 약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매도해 주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시총이 큰 종목에서 거래량이 보통 10배 이렇게 터지면서 뭐 15% 20% 이렇게 나오고 그날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매도해줘도 충분하게 또 재매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이 월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투자를 할 때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냥 모아기만 하면 될까요? 사기만 하면? 아니죠.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종목이 아까 종목은 철저하게 아까 이렇게 실적이 좀 턴되는 종목. 자, 그럼 제가 종목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실적이 따라주면은 그 종목 잘 안 빠지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사주고 보유자들은 손절 안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실적이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던지기도 하고 안 사주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또 하락하고 손절을 부르고 계속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 고를 때는 특히 화면 번호 0919 화면에서 다른 건 그게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지 봐야 돼요. 이 매출이 보통 이제 증권사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3년을 보여주고 또 한 1년은 또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봅니다. 그러면 매출이 테스나라는 회사는 이제 두산 그룹에서 이제 인수했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럼 매출이 1,300억, 2,000억, 작년에 2,700억, 올해 3,200억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이렇게 찍어보고 매출이 첫째 늘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 보면은 370억, 470억, 작년에 520억, 올해 약간 이렇게 5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출도 늘고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만 그 종목이 내가 사더라도 안 빠질 가능성이 많고 이거 딱 찍어보고 매출을 줄고 순이익이 준다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질 뿐더러 내가 주주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 또 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보고 분석하고 매수하면은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
주봉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종목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잘 분석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보면은 매출이 7천억, 9천억, 작년에 1조 1천억. 그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보면은 40억, 140억, 작년에 240억. 올해는 1분기에 110억이잖아요. 네. 그럼 4나 5를 곱하면 500억이나 400억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일봉도 이렇게 깔끔하게 왼쪽에 매물대가 제가 말했던 공간이 열리는 경우,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면은 크게 손절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화면을 꼭 보고 매매하는 게 맞고, 특히 정금 50, 100 이런 보면 여기 적자가 몇 년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종목 선정할 때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적인 조정을 안 하더라도 괜찮다. 그런 종목은 버텨도 되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이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가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 보면은 매출이 이런 모양이, 이런 그림이, 이런 차트,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이. 그러면 매출이 300억, 510억, 작년에 800억, 올해 1200억. 그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처음에 140억 적자, 170억, 그 다음에 134억, 올해 400억. 이렇게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또 당기순이 늘어나고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네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찍어보고 매출도 준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출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주는데 내가 저 앞에 몰려 있다 해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고 실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종목은 헤어져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KMW라는 종목은 이제 파이버 제한 회사인데 매출이 보면은 3,300억, 2,000억, 작년에 1,700억, 당기순이익은 260억, 그다음 재작년에 37억 적자, 작년에 260억 적자, 1분기 40억 적자. 이런 종목은 차트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밀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들 그냥 차트 짜다고 덜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콘테터리 중앙이라는 종목도 역시 보면은 매출이 이런 게 매출이 늘지만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역시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이 종목 역시 보면은 이렇게 매출은 늘지만은 누적이 당기순이 이렇게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이 종목 역시 이제 진단 시약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 역시 보면 매출이 1조 6천억 그리고 작년에 2조 9천억에서 현재 1분기 올해는 8천억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네, 엄청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1분기에 이렇게 올해도 보면 1분기에 2천억 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밀어두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내가 철사 3만 원에 몰리다 하더라도 그냥 가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네. 업창마속 심정으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더 하락한다 봐야 됩니다. 추가 하락, 더 이렇게 계속 하락합니다. 이런 종목만큼은 저점을 깨려 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저기 3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1분기마다, 네. 한 분기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나요? 그렇죠. 돌아서서. 예, 보통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 네. 리포트가 다 나와가지고, 네. 요번 분기 적자고, 뭐, 컨센시스가 뭐, 위에 아래에 이렇게 다 써줍니다. 그런데 내가 종목 개인 투자들은 안 보잖아요. 네.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손절 안 하니까 손절폭이 크니까 그냥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 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트가 제가 말했던 양지 때만 매수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정금은 100이든 또 이렇게 매출도 안 보고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종목 덜컹 사는 경우 있으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항상 이렇게 차트 보고 제가 말했던 엄지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엄지에서 대부분이 90% 손실 나기 때문에 엄지를 일단
뺍니다. 네. 그리고 차트 이렇게 있던 양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발견했을 때 화면 번호 0919 여기서 이렇게 종목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총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리포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어떻고 올해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각 증권사에서 다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건 봅니다. 매출이 2조 9천억, 그다음에 3조, 그다음에 작년에 3조 5천억, 올해 4조 1천억. 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당기순이익도 190억 적자, 700억 흑자, 작년에 좀 290억 좀 이렇게 좀 당기순이익 줄였습니다. 올해 치중치가 790억.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분기 때 220억. 자, 이렇게 확인하고 매출 느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사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또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자, 이 종목은 위로 가기 시작하면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태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보고 매출이 준다든지 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거의 차트가 엄지되어 있습니다. 90% 엄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아직도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50% 네. 이렇게 좀 매수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또 조선주 섹터, 또 그렇게 언급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두세 종목 분산해도 되지 않겠나. 또 아니면은 제가 리처 쪽에 롯데 리처, 그다음에 SK 리츠인가요? SK 리처. 그 종목은 그 종목 특징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네. 금리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해요. 그럼 금리 한 2% 정도 간다면 한 3, 40%? 이런 종목 손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종목도 괜찮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손실 안 날 종목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더라도 꼭 손절 안 할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경우는 50%, 80% 이렇게 손절을 못해가고 손실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적자가 누적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박찬욱 감독에 보면 헤어질 결심이나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 헤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업참 마소 신중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50%, 80% 손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화면을 보고 적자가 누적되고 저점을 깰 때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아마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그 물리 가지고 50%, 30%, 60% 이렇게 손실 보고 있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꼭 손절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매수매도 기법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